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10년 전 백수가 어떻게 이 과정을 탈출해서 여러분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시대는 계속 스토리가 강력한 사람을 선호하게 되지 스펙이 강력한 사람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펙은 이미 지나갔어요. 실제로 제가 대학교 때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었을 때는 저 역시 평범한 대학교의 대학생이었었고요. 그때는 취업을 준비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던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는데 지금은 26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의 PT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되게 불합리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세요.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도 없고 인적 네트워크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남들만큼 또는 남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을까요? 탁월해서? 아니에요. 수많은 탁월한 사람들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사회에서 계속해서 내 삶이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의 탈출기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10년 전에 1,000만 원에 45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살다가 탈출할 수 있었는지 강의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런 고민들을 나눠갈 건데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도대체 지금 사회와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왜 시대와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시려고 하면 자기만 바라봐 가지고는 10년 후를 내다볼 수가 없어요. 바깥을 바라봐야지 10년 후에 여러분이 뭘 하실 수 있을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웃긴 게요. 죄송합니다만 취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사회 이슈를 물어봐요. 신문지상에 거론이 되는 사회 이슈를 물어보면 취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취업이 잘 되시는 분들한테 사회 이슈를 물어보면 잘 알아요. 상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시선이라고 하는 게 사회와 내가 공존해야 되는데 바깥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그분들은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 또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분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계세요. 내 환경, 내 스펙, 내 학벌, 내 능력. 자기를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바깥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10년 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가운데 키워지지 않습니다. 본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10년 전 백수가 어떻게 이 과정을 탈출해서 여러분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덱스는 크게 4가지고요. 현재 기업의 시대, 대한민국의 어떤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500볼트라는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떤 기업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괴짜들이 돼서 세상에 짜잔 하고 나타나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2009년이고요. 2009년 기업은 세계 인구의 81%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력의 90%를 형성하고 있고요. 전 세계 GDP의 94%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2009년이라는 숫자를 이 앞에 썼을까요? 지금 2016년인데.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요. 세계 100대 경제 주체. 자, 세계 100대 경제 주체라고 하면 경제학 시간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국가, 도시, 개인, 복지기관, 기업 이것들을 다 경제 주체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국가와 도시를 포함한 세계 100대 경제 주체 안에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업이 51%가 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국가가 더 편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운용하는 돈, 고용하는 인력,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었고요.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업이 국가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고용하는 인력이 더 많고 복지 예산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이 예전에는 국가가 사회를 움직였다고 하면 이제는 기업이 사회를 움직이는, 기업이 국가를 대체할 만한 그런 시대로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계 100대 경제 주체 안에 이제는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국가와 도시보다. 그리고 그 기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세계 인구의 81%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81%는 어느 회사든 속해 있는 거고요. 세계 경제력의 90%를 기업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GDP의 94%를 기업에서 창출하고 있고요. 세상은 이미 기업이 지배하는 시대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제가 왜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교수님들 얘기 듣지 마세요. 부모님들 얘기 듣지 마세요. 주변의 지인분들 얘기 듣지 마세요 하시냐면 그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머릿속에 넣고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업의 시대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그분들이 아직 인식하지 못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지 못하시니까 죄송하지만 그분들하고의 공손함과 좋은 태도는 유지하시되 그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려고 하는 것을 차단시켜 주세요. 저희가 쉽게 볼까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유통 체인이죠. 월마트. 이 월마트가요. 세계 순위에 그 재정 수입으로 따지자고 하면 1등부터 쭉 줄을 세울 수 있잖아요. 국가를. 그런데 맨 아래 국가 161개를 합한 것보다 월마트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훨씬 더 큽니다. 161개 국가가 돌아가는 재원을 사용하는 것보다요. 월마트라는 기업이 실제로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냐면 저는 제가 무슨 삼성전자하고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인연이 없는데 삼성전자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냐면요. 베트남이 GDP 57위 정도 됩니다. GDP 57위 정도 되는 베트남보다 삼성전자의 규모가 훨씬 더 커요. 기업이 이미 국가를 초월한 형태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요.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세요. 제가 맨날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잘 키운 기업 하나 10국가 안 부럽다고. 예전에는 국가를 전쟁으로 정복해서 그 국가를 속국으로 삼았죠. 그런데 지금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잘 키운 기업이 10국가를 넘어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 스타트업, 벤처기업들 열심히 도와서 키워서 이런 기업들을 만들자고 정부도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창업 관련된 여러 가지 세미나에도 참석하시고 계신 거죠. 자, 사업해서 자금 회수하려면요 10년 이상 걸려요. 우리나라. 미국은 보통 6년 언저리, 유럽도 6.3년, 중국 3.9년, 한국은 14.2년, 최근 통계는 14.4년 걸립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무슨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국내 IPO 소요기간 뭐 역시 마찬가지고요. VC들이 투자를 한 기업들이 어떻게 IPO, 얼마나 오랫동안 IPO를 참았다가 할 수 있느냐, 한 14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대에 아주 일찍 창업을 하시면 30대 후반을 훌쩍 넘으셔야 되고요. 뭐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현재 이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관적인 지표들이죠.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우리나라, 저희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이 현재 성적표가 이래요. 그러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건가요? 저는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재 냉정하게 우리의 성적표를 인정해야 이 성적표를 토대로 해서 분석하고 방법을 찾고 시도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돌프 키에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아돌프 키에퍼라는 분이 뭘 하신 분이냐면 35년 8월 58.5초 100m 배영에서 아무도 1분의 벽을 깬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영을 지금 배우시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플립턴 방식, 수영을 하러 가시다가 턴을 해서 다시 도둠을 해서 수영을 계속해서 연결하는 이 플립턴 방식을 세계 최초로 처음으로 적용해서 배영에서 1분의 벽을 아무도 깬 적이 없었는데 그 벽을 아돌프 키에퍼가 깼습니다. 지금은 상식이 됐죠. 저희가 플립턴을 일반인들도 수영장 가서 하시니까. 그러나 아돌프 키에퍼가 저 플립턴 방식을 연습했을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았어요. 너는 왜 뺑뺑 구르고 돌고 왜 이상한 행동을 하니? 그냥 갔다가 터치하고 오면 되는데. 그 동작이 완성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비난했어요. 이상한 방식을 쓴다고. 그런데 결국 그 플립턴 방식으로 1분의 벽을 깹니다. 그리고 그게 수영계에 있어서 상식이 됩니다. 길게 하냐면요, 저 역시 시장의 게임의 논리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500볼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지만 오늘도 도전하고 있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모든 스포츠의 기록은 다 갱신되었어요. 모든 스포츠의 기록은 다 갱신되잖아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시도로, 혁신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역사도 스포츠처럼 갱신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사실 뭐가 없는 거냐면요, 해보겠다고 하는 두둑한 배짱이 없는 겁니다. 배짱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나라의 지표들을 제가 부정적인 지표들을 보여드렸죠. 그런데 그 부정적인 지표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반응은 이런 거예요. 아, 창업하면 안 되겠구나. 창업하면 망하는구나. 창업하면 무조건 패가망신하는구나.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라요. 그래? 환경이 이래?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뭐 이거 바꿔보지 뭐. 다른 형태로 바꿔보지. 새로운 방법으로 바꿔보지.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요, 창업을 해서 자본시장에 뭐 코스닥에 상장을 하든지 또 엑시트를 할 때까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오래 걸려요. 14.4년. 가장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 제일 오래 걸려? 우리나라의 국민성은요, 빠른 거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치킨 배달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하는 전 세계 없어요.
짜장면 배달 마찬가지고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속도에 있어서는 절대 질 수 없는 민족이란 거. 그런데 제 눈에 딱 걸렸어요. 14.4년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일 느려? 그래? 그러면 빠르게 바꿔보지.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저는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느려, 그럼 세계에서 가장 빠른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벤처기업들이 창업해서 자본시장에 진입하는데 또는 창업해서 엑싯을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게 제 발상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도전을 500볼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해보고 싶으니까. 14.4년 걸리는 거 저는 2년 반 만에 해보고 싶으니까.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빨라질 수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 있고요. 큰 물고기 하나 있어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큰 기업이 하나 있고 작은 기업들, 작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물고기가 이 큰 물고기보다 더 사이즈가 크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요. 한 개의 기업이 독자적으로 성장을 해서 큰 기업으로 변모되는 과정은 굉장히 길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작은 물고기들처럼 작은 회사들을 하나의 물고기처럼 규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작은 회사들이 여러 개 뭉치지만 그 여러 개 뭉친 회사가 급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고요. 그 여러 개 뭉친 회사들이 실제로 14.4년 걸리는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왜 14.4년이 걸리냐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생각만큼 크지 않아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한 개의 기업이 마켓 사이즈, 시장의 사이즈에 따라서 성장을 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작은 마켓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기업이 상장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매출 150억, 200억을 하려고 하면 기업이 그 매출 150억, 200억을 맞추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면 저는 매출 5억짜리, 10억짜리, 20억짜리, 30억짜리 회사들을 쭉 다 연결해서 한 개의 회사로 만들면 매출 100억짜리가 금방 만들어지죠. 저는 지금 이러한 방법, 제가 고안한 얼라이언스 M&A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14.4년 걸리는 가장 오래된 IPO 기간, 엑식 기간을 저는 2년 반 정도로 단축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0볼트는 2015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지만요. 이런 회사를 저희가 10개 정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10개 회사를 통해서 저희는 500개 기업을 대한민국에서 인수합병하고 5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만드는 것이 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5년 동안 500개 기업을 인수합병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5년 내 기업 가치 5조를 달성하겠다는 것이고 핀테크 플랫폼이나 금융도 저희가 또 혁신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DNA를 잘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창업자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26살의 청년이 있다고 봅시다. 중국에서 태어난 26살의 청년하고요. 미국에서 태어난 26살의 청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26살의 청년. IQ가 똑같고요. 체격 조건, 지력, 체력, 경제력이 다 똑같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똑같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중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같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이에요. 이런 똑같은 동일한 조건을 가진 세 명의 CEO가 중국, 미국,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어떤 순위가 그냥 매겨질까요? 중국, 미국이 1, 2위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3위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게임의 논리가 싫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민족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창업 환경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그런 환경에서 자란다고 하는 게 저주받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왜?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찾고 노력하고 개척하는 방법이 얼라이언스 M&A라는 모델입니다. 똑같은 26살 청년이 미국, 중국,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환경으로, 땅덩어리로, 인구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방법으로, 아돌프 키에퍼 새로운 방법을 찾았던 것처럼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이기자고요. 그게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마켓 사이즈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미래를 선물할 수 있는 방법,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 똑같이 일을 했을 때 중국, 미국에서 똑같이 여러분과 경쟁하는 자들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더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 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기업사하고 경제사에 두 번의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가 더 한번 만들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두 번의 신화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두 번의 신화가 뭐냐면요. 곤고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1437년 된 회사고요. 뭐 최근에는 다른 회사에 인수가 돼서 문을 닫게 됐지만 578년에 백제인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창업한 회사입니다. 현재까지 존재하는 회사, 현재까지 존재하는 법인이라고 하는 규모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인데 이 회사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네, 백제인이 가서 만들었고요. 우리나라에 만든 것도 아니고요. 해외 시장 개척해서 일본 가서 일본에 만들었습니다. 이미 우리 선조들은 그 당시에 이미 해외 가서요. 해외에 글로벌 비즈니스 개척하고 있었고요. 백제 사람들 일본 건너가서 이미 회사 만들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현재까지 현존하는 오래된 회사입니다. 우리한테 창업 DNA가 없다고요? 개척하는 DNA가 없다고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 역량이 부족하다고요? 도대체 누가 그러는데요? 우리 피 속에, 우리 DNA 속에요. 이미 우린 해외 가서 다른 나라들은 전쟁하고 정복하고 있을 때요. 우리 선조들은 가서 회사 세웠습니다. 여러분 DNA 속에요. 회사 설립하고 창업할 수 있는 DNA가 이미 있어요. 세계 경제사의 기적의 계보라고 늘 얘기하는 요 도표를 잘 보시면은요. 1820년부터 2011년까지 국민소득 3만 불. 국민소득 3만 불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냥 국민소득이 아니라 PPP, 구매력 지수를 반영한 국민소득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PPP 기준으로 3만 불을 넘게 되는 국가들이요. 여기 정리정돈을 해놨는데 미국은 160년이 걸렸어요. 3만 불을 넘어설 때까지. 네덜란드 180년 걸렸습니다. 일본 90년 걸렸어요. 한국은 42년 걸렸어요.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무섭게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5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자, 속도를 한번 보시죠. 한국 42년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뭐 저희랑 게임이 안 되죠. 이 속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도대체 국민소득 3만 불 넘어가는 이 기준이 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42년 만에 할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에서 이 기록이 지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42년이라는 이 기록은요. 단 한 번도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도가 앞으로 이 기록을 깰 것 같아요? 중국도 못 깼는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독보적인 기록은요. 아직 아무도 깰 수가 없는 기록이고요. 세계 경제사의 전설로 남은 기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42년 만에 했냐는 거예요. 뭐 땅이 커서? 인구가 많아서? 그럼 기름이 많이 나서? 뭐 천연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 되게 재밌는 나라들이 빠졌어요. 산유국들, 그 다음에 천연자원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국가들, 이 구간 내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땅 파서 기름 팔면 되는데.
이 국가들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국가도 똑같습니다. 기업이라는 것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처해진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이 가진 환경, 또 여러분 개개인이 가진 환경, 다 그 환경이 똑같아요. 여기 안경 쓰신 두 분 환경이 다르시죠? 두 분 형제는 아니시잖아요. 네. 두 분 환경 다르시고, 여기 오신 분들이 환경이 다 달라요. 국가들도 환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어떤 국가는 땅만 파면 기름이 나오는 국가도 있어요. 금수저 국가들. 어떤 나라는 자원도 아무것도 없고 도대체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흙수저 국가들. 그런데 금수저 국가들, 흙수저 국가들이 이 시차하고 국민소득 3만 불을 달성한 이 기간하고 자기가 가진 재원, 자원, 환경이라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안 맞아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학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서 10년 있다가 갑자기 기업의 CEO가 되시는 분들, 10년 있다가 초고속 승진을 하시는 분들, 10년 있다가 무언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대한민국 세계 경제사 기적의 계보를 저희가 42년 만에 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앞으로 다시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도표를 연구하셨던 저희 은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교수님, 이게 왜 가능했죠? 또 가능할까요? 한번 가능하면 또 가능할 수 있잖아요. 이제 좀 어려울걸? 왜 가능했는데요? 그땐 온 국민이 다 미쳐 있었거든. 잘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온 국민이 다 미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민국이 42년 만에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을 넘어설 수 있었어요. 그때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자고 아침에 뭐 잘 살아보세요 뭐 맨날 음악 나오고 그랬죠. 온 국민이요, 잘 살아보겠다고 다 미쳐 있었다고요. 온 국민이. 그래서 저희가 이 42년 기록이 깨지지 않는 것이고, 이 42년 기록이 앞으로도 깨지지 않을 거예요. 왜? 미칠 수 있는 국가, 미칠 수 있는 민족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바꿔서 저는, 저 은사님이시지만 교수님한테 반대로, 교수님, 그럼 우리 다 같이 또 미치면 또 가능한 거 아니에요? 물론 가능하지, 또 미치면. 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미쳐보고 싶어요. 우리 선배님들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런 42년의 기적의 계보를 우리한테 물려주셨어요, 기록으로.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여지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또 한번 저는 미쳐봤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창업하는데, 기업을 키우는데 다 같이 좀 미쳐서, 저는 새로운 국가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 왜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왜 못 나와요? 미치지 않으니까 못 나와요. 1인당 국민소득 PPP 기준으로 3만 불 42년, 아직도 세계 경제사에 이 속도를 추월한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조들은 백제 시대에도 일본 가서 회사 만들고 벌써 거기 가서 회사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셨고요. 우리 선배님들은 42년 만에 전 세계 역사를, 아직 아무도 깰 수 없고 깨지지 않는 역사를 우리 선배님들 쓰셨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시고 가지실 건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일전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죠. 저도 여러분들 자극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985년 세계 시가총액, 아까 우리 2002 수준에서 저희가 66개 들어가 있었고 탑 10 안에는 한 번도 든 적이 없죠. 이미 일본은 1985년에요. 세계 회사가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하는데 우리 왜 못해요?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는 것부터. 여러분 자극하는 거 맞고요. 일본도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기업 키우기 위해서 다 같이 미치면요. 새로운 경제사, 새로운 역사 대한민국에 남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슈퍼스타 K기업 만드는데 다 같이 좀 미쳐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흥, 새로운 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팍팍팍팍 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업을 만드는데 미치는데 여러분들도 일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창업, 취업. 그래서 전설적인 기적의 계보를 잇는 대한민국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계속 스펙보다 스토리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계속 스펙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 제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직원을 채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 회사는 스펙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왔던, 중학교만 나왔던, 대학교를 어디 나왔던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 회사는 아예 취업을 인터뷰를 하거나 할 때 뭐 대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뭐 고등학교가 어디 나왔는지 그런 걸 아예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장직을 지금 16년째 사장직을 하고 있는데요. 사장직을 16년째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직원들을 써보고 같이 일해보고 했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스펙보다는 개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스토리를 중요시 여기는데요. 최근에 많은 벤처기업들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저희의 이런 트렌드대로 좀 따라오고들 계세요. 그래서 의외로 스타트업하고 벤처기업들 시장에서는 학벌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고 뭐 도전했었고 그 도전의 결과를 어떤 걸로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앞으로 기업의 시대는 계속 스토리가 강력한 사람을 선호하게 되지 스펙이 강력한 사람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펙은 이미 지나갔어요. 게임의 룰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입학하신 대학교, 졸업하신 대학교 바꿀 수 없잖아요. 자꾸만 어디 대학원 가고 편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토리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미쳐 있다는 스토리. 학벌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희가 고학벌의 직원들을 채용해 봤는데요. 고학벌의 직원들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훨씬 더 탁월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벌을 안 보려고 하는 이유는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더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인데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그 취업 인터뷰를 할 때 제 책상 앞에 놓여 있는 빨간색 박스가 있는데요. 그 박스에 대한 원가를 알려주지 않고 자, 이 박스가 30만 원짜리라고 생각해보고 30만 원에 맞춰서 팔아봐라. 그리고 이 박스를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3천만 원에 맞춰서 팔아봐라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저기 대답해 주신 분처럼 이 컵의 원가는 적정한 판매가는 50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컵을 500만 원에 팔 수 있고 5천만 원에 팔 수 있고 심지어는 5억에도 이 컵을 팔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걸 갖추신 분들, 그걸 개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앞으로 취업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죠. 약점보다는 강점에 대한 얘기 많이 하세요. 어차피 일은 강점 가지고 합니다. 자기 강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 난 숫자는 안 돼. 숫자 안 되고 나는 사람들하고 말하는 거 좋아해. 나는 정리정돈하는 거 좋아해. 자기 강점들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 강점들을 강화시키셔야 됩니다. 강점으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강점에 대한 부분 자소서에 충실히 쓰세요. 뭐 주변 의견 들어서 아, 약점도 좀 써야지. 쓰지 마세요. 강점만 쓰세요. 저 이런 거 잘하고요. 이런 거에 강해요. 왜? 그것만 기억합니다.
자꾸만 밸런스 잡아야 된다고 뭐 약점도 또 몇 줄 넣고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냐고요? 취업 한 번도 안 해본 교수님 얘기예요? 강점 쓰세요. 강점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커리어보다요. 커리어 별로 안 중요해요. 커리어보다 저 이 회사에 올인하겠습니다. 저 이 회사가 진짜 좋습니다. 이 회사에 충성하겠습니다. 그거 더 좋아해요. 저희 회사에 최근에 공채가 없었습니다. 공채를 하지 않았어요. 공채를 하지 않은 이유는 채용을 안 해서 공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는데 이메일로 수많은 이력서들이 들어와요. 저 이 회사 좋아요. 저 이 회사에서 꼭 일해야 되겠어요. 저 이 회사 아니면 다른 회사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채용 공고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로 수많은 지원자들이 지원을 해요. 그리고 그 지원자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채용을 해요. 따라서 채용 공고가 없어요.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쫄지 마시고 기업들을 노크하세요. 특히 스타트업들, 좋은 벤처 기업들이요. 노크하면 열립니다. 문이. 채용 공고 안 나온다고요? 누가 기다리시래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 회사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채용 공고 내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이력서를 내고 저를 채용해 달라고 하고 찾아오는 분들만 채용했습니다. 왜? 그분들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할 거라고 생각되니까. 여러분들도요. 좋은 기업을 발굴하시고 찾고 이 회사 괜찮네 하면은요. 연락하세요. 전화하시고. 취업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요. 이 벽을 넘어서세요. 그걸 믿으시고 우리 다 같이 미쳐서 멋진 대한민국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